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. 네, 뭐 벌써 이제 3월 또 이제 중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. 제가 요즘 강복 80주년 특집 기획 특집으로요. 이 제동포 이해와 이 상생, 국내 동포에서 찾는다라는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획 기사를 쓰느냐고 좀 방송에 이 몰두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. 일부는 지금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됐고요. 이제 2부, 3부. 어떻게 하면 이제는 국내 체류하는 이 동포들과 함께 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. 뭐 이거 좀 고민을 좀 하고 또 2부를 쓰고자 합니다. 1부에서는 주로 이 통계로 좀 봤습니다. 통계로. 일단은 우리 중국 동포에 초점을 좀 맞췄죠. 그래서 대충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일제 시기 그 앞두고 이제는 한반도에서 이제는 중국, 연변 그 지역으로 조금씩 이제는 이주를 했죠. 그렇게 한 사람들이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들었을 때는 그쪽에 한 10만 명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. 10만 명. 그러다가 이제는 해방이 이제 1945년 될 때는 그때 그 이주해서 그쪽에 연변 지역으로 해서 동부 삼성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이주민, 조선인이라고 할까요? 216만 명.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216만 명이니까 어떻게 돼요? 거의 20배 넘게 이렇게 있는 증가를 한 거죠. 그러면서 또 이제는 해방이 돼서 한 100만 명 가까이는 다시 고향으로 이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, 그리고 이 나머지는 거기 동부 삼성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,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조선족 이 명칭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죠. 그러다가 뭐 한 밤세기라고 그럴까요? 한 50년 정도 지가 나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, 그래서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한국에 우리는 동포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들이 거의 뭐 통상적으로 뭐 200만, 그리고 뭐 190만이 좀 넘고 200만이 좀 안 됐는데, 그렇게 지금 통상량 200만 우리 중국 동포라고 그랬는데,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이래저래 봐가지고 거의 한 80만 정도가 됩니다. 보니까 뭐 제가 또 이 기사를 쓰다가 느낀 게 통계였습니다. 상당히 많이 왔죠. 그 다음에 그리고 일본에도 한 7, 8만 명 된다고 그러죠. 그리고 요즘 미국으로 많이 가서 미국도 한 5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중국 동포들의 이주와 다시 이 기환, 이 처음에 이 만주 지역으로 갈 때는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반도에서 일제 시기에 수탈도 있었죠. 그다음 뭐 핍박도 있고, 그러니까 뭔가 좀 나은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만주 지역으로 가기도 했고, 그리고 어떤 명망가들은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는 동부 삼성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거죠. 그래서 모든 이 재산을 다 갖고 가고 그 식소들을 다 인수해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마을도 만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리 중국 동포들의 이 통계로 한번 봤습니다. 그리고 참 또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좀 관심을 끌었던 게 이 만주 지역으로 갈 때, 그때는 뭐 일제시대 때에 어떻게 하면은 참 우리의 민족, 어리라고 그럴까요? 민족을 교육,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럴 때 가자마자 먼저 학교를 만들고, 그리고 인재 양성, 민족 교육에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이 독립군 양성을 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한국에 이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 동포분들, 물론 이제는 한국에 나와서 이제는 한국 학교 자녀들을 많이 보내고 그럴 거예요. 그렇지만은 한국에 나와서의 우리 동포분들 과연 어떤 생각으로 한국에 나와 계시는지,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시 한국은 또 낯선 곳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여러 또 서름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, 그래도 이제 모국인 한국 사회잖아요. 그래서 이왕 한국에 오시면은
한국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도 하고 또 그냥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강복 80주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밑받침 역할을 했죠.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어떻게 보면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의 할머니, 할아버지 때 이야기일 수가 있죠. 좀 또 어릴 때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이제는 또 자라나는 이 후세대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강고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재동포 이해와 상생, 이 국내 동포에서 찾는다. 주요하게는 우리 중국 동포를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좀 의미 있게 한번 좀 이렇게 기술을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완성이 되면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.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줍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생. 자, 중국 동포와 내국인과의 어떻게 보면은 이 상생을 할 것이냐. 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주 내로 또 이렇게 2부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와 중국 동포 사회가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남겨두면은 제가 또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중국 동포와 한국인들하고 또 여러분들 한국인들도 많이 또 접촉하고 또 같이 사업도 하시고 또 일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.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꼭 상생할 수 있겠다. 또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고해서 이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. 네,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